예, 2026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2형사부 오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25 고합 1602호 윤석열 피고인, 조태용 피고인, 장호진 피고인, 이시원 피고인, 박성재 피고인, 심우정 피고인 출석했고, 특검 측에서 5분 월요일과 동일하게 나오셨죠? 변호인들도 동일하신 것 같은데. 일단 최명성 변호사님, 유정아 변호사님 안 보이시네. 조태용 피고인 변호인 이현섭 변호사님, 세 분 나오셨나요? 남윤중, 정태원, 이헌섭 변호사님, 임성근. 네, 장호인 피고인 변호인의 임성근 은연지 변호사 두산 예. 출석했습니다. 박승재 피고인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예. 율촌에서 김상현 변호사 출석했고 오후에 오정환 변호사 출석했죠. 김상영 변호사님, 예. 하윤의 정윤기 변호사님, 예. 로백스의 나유엽 변호사님, 예. 지난 7월 20일에 피고인 윤석열, 박성재, 심우정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을 했고, 마지막 증거 체부를 마친 다음 오늘 나머지 증거를 조사하고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거 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증거 내용 고지하시죠? 예, 특검 측에서 증거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증거 아직 조사 안 된 피의자 신문 조서 위주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 조태용 관련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순번 284 조태용 피의자 신문 조서에 6888조 2023년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8월 21일자 이종섭의 국회 국방위원회 증언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서를 인정할 수 없다. 이외 진술이 나오지만 참으로서 그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경로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조태용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2023년 9월경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종섭을 일을 더 시켜야 하니 대사 등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합니다. 시기는 정확히 기억 안 나나 사의 표명 후에 며칠 뒤든 일주일 뒤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3년 9월 조국래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보낼 수도 있는데 호주 대사는 12월 연말 인사에 공석이 될 수 있냐 도저히 안 되냐고 물어보았고 조국래 황소진의 법정에서 여러 차례 제시된 바와 같은 녹취록에 의하면 2023년 11월 19일 조태용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이종섭을 보내자는 지시를 받아 조국래 실장님께 이종섭을 이제 보내야겠다 인사 프로세스를 준비하자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것 같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 심사에 대한 조태용 피고인의 진술 관련입니다. 여러 차례 법정에서 나온 것처럼 이종섭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 심사는 서면 심사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종섭 장관에 대한 심사에서 조태용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 외교부에서 별도의 회의를 했어야 하는데 회의를 안 한 이유는 안보실장인 본인께서 지시를 하니까 부담을 느껴서 후배의 외교부 직원들이 서면 심사로 진행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출국금지된 사람이 공관장으로 부임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태용 피고인은 공관장 부임과 출국금지는 너무 맞지 않는 일이고 출국금지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공관장으로 못 나가죠.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호주 대사로 발표를 했다는 게 참 이게 하면서 말끝을 흐린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공관장은 수시로 귀국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공관장이 부임지를 떠나면 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옆 나라에 가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 1년에 2차례나 귀국하는 공관장은 없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호주 대사로 출국한 이종섭 전 대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정부가 이종섭 대사에게 귀국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명령을 외교부 측에서 내릴 것이고 외교부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본인이 귀국을 회피하면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불법 체류자가 되면 호주 정부에서 체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가정입니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어쨌든 호주 대사로 출국을 하게 되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어렵다는 부분은 조태용 피고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혜병 순번 336 조태용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조태용 피고인은 최혜병 사망 사건을 누구로부터 언제 처음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사건 직후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비대면 서류 보고는 아니고 대면 내지 유선 보고였을 것이고 단순 자살 사건 외에 거의 모든 군내 사망 사건은 대통령 국가안보실에 보고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다음 조태용 피고인은 이와 같이 최혜병 사망 사건의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진술을 하는데 다만 구체적인 시각은 기억나지 않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서 대면 또는 유선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30일 앞서 조태용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태용 피고인은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 최혜병 사망 사건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발언을 했는데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근데 이후에 해병특검 조사 때는 그 당시 참모로서 고민 끝에 행동한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기존 진술을 변경하는 것이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고 진술을 해서 국회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최고위 지휘관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기계적 자동적으로 전부 다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로 질책했던 사실을 조태용 피고인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크게 화를 내고 이종섭 장관에게 연락을 해서 하급자부터 상급자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냈다는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진술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질의를 하니까 조태용 피고인도 임기훈 진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2일 위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3일 후에 이종섭 장관으로부터 조태용 피고인은 직접 연락을 받아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해외 순방 다녀올 동안에 기록을 경찰에 보내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내가 돌아와서 검토하겠다고 분명하게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어기고 해병대 수사단에서 서류를 넘겼다고 말을 해서 저에게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달라고 했고 저는 바로 비아폰으로 대통령께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 기록 이첩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를 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시원 비서관에게 알려주라는 지시를 하고 조태용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시원에게 최혜병 사건 수사 기록이 경북청으로 이첩되었다는데 이첩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첩 관련 지시사항 위반이 있는 것 같다. 지금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시원 피고인은 조태용 피고인으로부터 국방부가 기록을 돌려받고 싶어 한다는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을 하는데 조태용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시원 피고인이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도 인정하겠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업무 스타일상
화를 자주 냈지만 추후 보고를 하면 수긍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뭐 잘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